네, 안녕하십니까.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의 김광석입니다. 오늘 제가 그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어, 좀 정리한 내용을 주민분과 같이 지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쉬운 내용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주민분들이 저 위례시사선의 민자 사업이 해지가 되고 지금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은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좀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페이지 수는 한 14, 5페이지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위례신사선 서울시는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신사선이 우리 주민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이 우리가 원래 2005년도에 우리 위례신도시 사업이 결정이 됐었어요. 2005년도에 위례신도시 사업이 결정이 되고 2008년도에 당시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그 당시 때 우리 송파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강력교통 개선 대책 쪽에 당시 때 2008년도에 됐을 때 강력교통 분담금은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조 7,670억이네요. 1조 7,670억 정도의 금액을 확정을 해서 그 중에 위례신사선에 포함된 책정된 금액이 2,300억 원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 주민분들이 분양금에 다 포함되어서 당시 때 분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강력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을 각 주민들이 부담을 하였기 때문에 분양가도 정상 가격보다 좀 더 고분양이 되는 고분양가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강력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이 되고 그 당시 때 위례시사선은 2,300억 원으로 민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2014년도에 한 번 더 강력교통에 대한 수정 의결을 하게 되는데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때 총 우리가 들어갔던 돈이 1조 6,861억 원이 강력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확정이 됐고 당시 때 송파 거여지구 택지개발이라는 이름에서 위례 택지개발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보면 되겠고 처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위례신사선 진행할 때는 위례용산이라고 했습니다. 위례용산 철도망 위례 고속
뭐 고속 철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우리 용산 쪽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무산됨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례에서 용산까지가 아닌 위례에서 신사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변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 2014년도가 됩니다. 당시 때 삼성물산이 조금 이야기를 좀 하면, 삼성물산이 그렇게 했던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용산 업무지구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무산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원래 목적은 용산 업무지구를 목적으로 했고, 위례시사선은 하나의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용산 업무지구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위례시사선, 즉 위례용산선을 포기를 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용 씨 상속 정리와 관련해서 삼성물산의 사업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 어찌됐든 그런 두 가지 설들이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삼성물산이 위례시사선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고, 그 당시 때 같이 참여했던 GS건설이 주관사로 나서면서 결국 민자사업이 GS건설이 민간 투자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결국은 그 방향으로 위례시사선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당시 때 위례시사선과 관련된 적격적 심사를 했는데, BC 값이 1.02로 그 당시 때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던 겁니다. 그렇게 통과되고 결국은 통과되면서 입찰 공고를 제3자 공고를 하면서 GS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2020년도 1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위례시사인데, 그 이후 내용은 또 지나가면 이야기 나오니까 일단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현재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보는데, 위례신사선이라는 건 우리 위례 주민에게 필수인 강남 연결 철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위례신사선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느 주민이 위례에 이 지역을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철도라고 하는 것은 핵심 교통수단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런데 핵심 교통수단이 없는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례 주민으로 봤을 때는 필수적인 연결 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위례 신도시 분양 때에 강력교통 분담금을 걷고, 1조 7,600억이죠. 그걸 걷고 2021년이 되면은 위례 신사선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10분이면은 강남으로 간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주민들은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았던 것이죠. 이 위례시사선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쪽은 서울시가 추진을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부분이 지금 민자사업이 해제가 되고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는지 아닌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신문지상에 재정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재정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위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하도 안 하면서 뭔 재정사업 전환을 한다는 거지.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력단체잖아요. 그죠? 지방강력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그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뭐,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요즘,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수준 떨어지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뭐 그 일방적으로 재정사업 전환한다고 발표를 하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문지상이 그렇다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일단 봅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현재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위례 주민들은 이미 강력교통 분담금을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강력교통 분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표했던 민자사업은 해지돼 버리고, 재정사업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민자사업 해지하는 것도 우리한테 일체 그 어떤 우리인데 동의를 구한 바도 없죠.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 해지와 관해서 취소 행정소송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 맘대로입니다. 아주. 법은 왜 있는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있는 것은 만약에 뭐 동물들처럼 뭐 강한 놈이 뭐 약한 거 다 잡아먹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강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인간 세상은 강자, 약자 이런 개념에 있어서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또 인간의 기본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강자가 무한대로 자기 힘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죠. 근데 서울시가 원래 그 행정 절차에 의하면은 주민에게 다 공지하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서울시 같은 강대한 집단이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자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전체가 우리 뭡니까? 우리 하이에나처럼 막 달들면은 서울시가 그걸 하겠습니다만 각자 다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니까 또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민주사업을 지 마음대로 해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재정사업 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 넘어가 보고요. 자, 위례시사선은 단순한 신규 철도가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교통 인프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위례시사선을 약속을 안 했다 그런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돈을 내줄 이유도 없었고 돈을 낼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뭐 그걸 약속 안 한다면은 우리가 위례 신도시를 분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한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울시는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서울시와 정부가 다 협의해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강력교통 분담금 하면서 위례시사선은 서울시가 사업 주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이걸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실상 무산시키는 거 아니냐고 저는 무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시가 질질 시간 끌면서 무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서울시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서울시가 왜 민자사업을 해제했냐 이거죠. 그렇죠. 민자사업을 해제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민자사업을 해제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2019년도에 GS건설이 아까 우리가 삼성물산이 포기하고 난 뒤에 GS건설이 바턴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 GS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3자 제한 공고를 하고 2020년도에 결국 우선 협상자로 GS건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럼 2019년도에 GS건설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2024년 6월달까지 건 4년 6개월이죠. 2020년도 1월달에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1월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2020년도 1월달에 GS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건 4년 한 5, 6개월 동안에 실시 협상을 맺지 못하고 결국 GS건설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 협약,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실시 협약을 하는 데는 보통 0.6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내지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끝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4년 몇 개월이나 지나면서도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고 결국 GS건설이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서울시가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때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의하면은 GS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그 2020년 1월 달입니다. 당시 때 발표 기사 보십시오. 2021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착공해서 뭐 5년 공사인가 뭐 이렇게 해서 6년 공사인가 이래가지고 2026년에 뭐 완공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2027년에 완공된다 그랬나?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GS건설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 2021년에 그죠? 2020년 1월 달에 됐는데 우선자가 됐는데 2021년에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소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 협약을 하는 데는 그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6개월에서 한 늦어도 2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지. 네?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뭔 일이 일어나서 4년 6개월이 흘러가가지고 결국 GS건설이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서울시에 상당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도 협약을 맺지 못했고 이 협약을 맺지 못한 이유는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 부분을 해결을 못했는데 왜 그 사업비가 뭐냐면은 그 당시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물가 지수가 있는데 건설 물가는 굉장히 올라갔고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GS건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례신사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공사비가 지금 엄청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과거에 있는 금액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고 결국 GS건설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저 보게 되면은 불변가격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말 많이 도잖아요. 우리 위례에서 사람들 2015년도 12월 말 기준의 불변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때 말한 불변가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똑같은 놈을 만드는데 물가하고 관계없이 물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컵을
컵을 하나 만드는 뭐 공장이 있다고 하면 컵을 하나 만드는데 작년에 이 컵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 1년 지났는데 올해 컵을 또 만드는데 이 컵을 만드는데 11,000원이 들어가. 그러면 1,000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컵은 똑같잖아요. 한 개 컵이잖아요. 요것도 한 개 컵, 이것도 한 개 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가 올라간 거지 컵이 더 생산된 건 아니죠. 컵이 더 많이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11,000원 된다 하더라도 한 개고 가거에 10,000원 주면 한 개잖아요. 그 동일한 이 물건이 그대로 생산되는 그 기준이 불변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15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때 그 미래시사선 사업자 그 적격서 심사를 할 때 1조 4,800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조 4,800억. 4,847억 뭐 이렇게 노는데 이 금액이면은 미래신사선이 건설되는 적격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다 검사를 한 거죠. 피맥하고 다 해가지고 놓은 거죠. 1조 4,800억. 그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1조 4,800억인데 예를 들면 2024년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2024년이다. 뭐 6월이니까 2023년이 맞겠죠. 2023년 기준으로 똑같은 위례시사선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금액이 2조라면은 그 2조라는 것은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다. 돈은 2조가 더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불변가격 2015년 이 기준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변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GS건설 입장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나왔던 그 물건이 2024년 실시 해박을 나가면은 그 물건이 그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건설공사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겠죠.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식료품이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그 기준으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가느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철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 지수인데 이 기준으로 동일한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불변 가격이. 근데 이걸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로 자꾸 조정하게 되면은 이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변가격이 아니잖아요. 불변가격이 아닌 거죠. 그죠? 왜 이 금액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시배액을 못 맺는 것은 뭐냐면은 공사비의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결국 실시배액을 맺지 못했고 서울시가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GS건설이 나 안 할란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뭐 영리를 하는 집단에서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공급을 할 때도 이게 지금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GS건설은 협의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걸 감안해서 재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달에 재공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2015년도의 불변 가격, 이때 만드는 우리 위례신사선 가격 1조 4,800 얼마잖아요. 그죠? 1조 4,800 얼마인데 이걸 2023년 말, 그죠? 2023년 말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 당시 한 17, 8% 정도 올라갔으니까 17, 8%를 계산해가지고 1조 7,600억인가 이렇게 이제 이걸 동일한 불변 가격이다. 이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변 가격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 나왔던 이 금액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1조 7,600억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공사비 지수가 별 차이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공사비 지수는 많이 훨씬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 곱한 이 금액 불변하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혜성과랑 협상을 맺지 못했는데 결국 2024년도 8월달과 10월달 또 똑같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불변 가격을 말해버리니까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이죠.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위례시설이 왜 가치가 별로 노선이 안 좋다. 왜 입찰자가 없었냐? 거꾸로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입찰했을 때 우리 주민분들 기억하시죠? 지혜성건설은 강남 메트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신공유 컨소시엄, 뭐 IBK 컨소시엄, 뭐 하나금융 컨소시엄 해가지고 한 5개 내지 6개 제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5개 내지 6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업장이 다 들어왔는 거죠. 그렇게 인기 있었던 놈이 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불분가하게 보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왜? 현실과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서울시가 2024년 6월달까지 실시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 없는 짓을 서울시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성 없는 짓을 한 그걸 기준으로 다시 2달 만에 8월달, 10월달에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장난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의미가 없는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9가지 말씀드리고. 그 민자사업을 해지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입찰자 없네? 아이고, 없으니까 우리 민자사업 해지해야 되겠네? 아니,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감 태운다 말이 있잖아요. 우리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감 태우는 거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의 핵심은 입찰자가 없도록 만든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입찰자 없으니까 민자사업 해지하겠다. 바보입니까? 막말 해가면은. 입찰자가 없으니까 해지가 아니고 입찰자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서 지금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 문제로 해가지고 나 해지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냐 이거죠.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입찰자 없으니까 우리 민자사업 해지하겠어. 그래 자 이제 재정사업 하겠어. 이 똥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까지 하고 그다음 또 계속 다음 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 그럼 민자사업 해지 정당한 결정인가? 서울시는 5년 동안 아까 4년 6개월이죠. 엄밀하면 4년 6개월입니다. 4년 6개월에 협약을 지연시키고 실시 협약 안 했잖아요. 지에서 건설하고. 그러면 이 협약을 지연했던 이유는 바로 아까 공사비 문제인데 그런 공사비 현실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공고를 해가지고 왜? 2023년에 우리 볼 때는 야 1조 7천이 돈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니거든요. 2015년도에 1조 4천억 대였고 2023년도에 1조 7,600원 1조 7천억 대인데 이 물건이 그대로 만드는데 1조 7천억이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 요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했으니까.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공사비 지수가 훨씬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그러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불변 가격이 아닌 거죠. 불변 가격이라는 것은 물건 기준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물건 기준. 위례 신사선을 물건이나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변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업자 보고 손해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공사비하고 물가지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차이만큼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사비 현실화도 없이 재공고해가지고 입찰자 없으니까 민자사업 해제하겠습니다. 논리를 펴고 이는
이 민자사업을 일부러 무산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나. 왜? 너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너 서울시 똑똑한 애들. 아니, 서울시 공무원이 아무나 됩니까? 예? 정부 공무원보다도 서울시 공무원 들어가기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정부의 공무원 되려면 세종시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는 데가 서울시 공무원들인데, 너 바보니?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불백약으로 이 아닌 금액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S건설이 결국은, 5년이나 지연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보통 민자사업의 실시예방은 보통 0.6개월 내지 6개월 내지 늦어도 2년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6개월 내지 2년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례시설은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울시는 저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면담 기회가 없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내고 뭐 이랬으면 너가 좀 다 휴가 내고 집에 가서 있지. 월급 받고 뭐 했냐? 뭐 했어? 응? 코로나가 그러면은 뭐 저기 전화를 해도 되고, 그 만날 때 되면은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잖아. 뭘 코로나 무슨 관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단 면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얘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고 코로나 아니었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4년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실시협약을 맺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입찰 우선 협상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조금 설명. 우선 협상이잖아요. 우선 협상. GS건설가 우선 협상을 한다는 건 니하고 나하고 협상한다는 이야기야. 협상해가지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먼 거를 뭐 사업비는 어떻고 뭐 저기 설계는 어떻고 이래 하면서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우선 협상이잖아요. 협상이 끝나면은 실시협약이다. 이제 이게 진짜 이제 일이 진행되는 실시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입찰 공고를 보고 우선 협상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략 전체적인 그 개념은 다 잡혀 있잖아요. 그 실시협약하는데 그래 오래 안 걸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0.6개월에서 2년이면 된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서울시도 아까 제가 2020년 1월 달에 GS건설이 우선 협상자 됐을 때 2021년에면은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신문기사 다 찾아보세요. 그래 오래 걸리는 기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엄청 늦게 해버린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지금 업무상 가실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가면 왜 그렇게 지연됐냐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체벽이 지연된 이유는 뭐냐? 건설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설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GS건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우선 협상자를 하긴 했는데 막상 니하고 내하고 실시협약을 해보니까 야 이거 지금 그 공사비 주소가 엄청나게 올라갔어. 이거 좀 보증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서울시는 뭡니까? 질질질 빼는 거지. 야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면 안 될까? 저떨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GS건설이 가면은 뭐 영리기업인데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자, 이 문제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서울시 각 기준단체 뭐 서초구청, 강남구청 곳곳에서 위례시사선 황금 노선이라고 우리 집 앞에 역 좀 내어주세요. 엉망한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서울시장 입장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다 표받아 아닙니까? 위례야 뭐
3분의 1만 서울 시민이니까 3분의 1은 뭐 서울 시민도 아니지만 내 표, 자기 표하고 별 관계없지만 이거는 100% 자기 표 아닙니까? 이거 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위례시사선 역추가하니까 질질질 끄면서 또 얘들아 실시해봐가면서 야 이거 좀 더 이게 연장 일 빼면 안 되겠냐? 역 하나 넘어 돈 얼마 들어가냐? 계속 밀고 땡기고 했겠죠. 그런 가지고 있어 그래. 그리고 질질질 늘어지는 거지 계속. 그리고 지가 줘야 될 돈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만 계속 주장했겠죠. 사업비 조정을 안 하고. 요렇게 지연된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 물어보죠. 꼭 내가 내 고의로 내가 니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이 자체가 위례시사 역추가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기간이 자꾸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늘어지잖아요.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일이 되기 전에 역을 추가하기 전에 이미 행정조치로 이미 우리가 공고를 할 때 다 결정을 끝내야 되는 거지. 공고 다 해놓고 추가에 역 넣는다 어떤다 이러면은 그게 고의 아닙니까? 그게 고의지 뭡니까 그게? 응? 그리고 건설비가 실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장한다면은 그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 그게 고의 아닙니까 그거? 그게 고의지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야, 내 책임 있냐 없냐 보자 이거죠. 위례시 신사선 역 추가에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이거는 이미 공고를 했고 무슨 해당자도 다 선정됐습니다. 위례 신사선 즉 위례 주민들은 강력교통 분담금을 내 가지고 지금 원래 2021년에는 원래 완공이 되고 이분들은 지금 기차 타고 지금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설명해야죠. 그거 공고하기 전에 네가 합의를 다 봤어야죠. 이런 소극적 대처를 해가지고 협약이 늦었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적으로 가오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이제 사업비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훨씬 더 지금의 건설비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말이야 그 기획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사업비 조정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야든지 했어야죠. 왜 지질질거립니까? 질질거릴 이유가 뭐 있어요? 코로나 핑계나 대고. 그건 서울시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딱 반영해가지고 건설비 상승 고려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일을 제대로 해라고 그 일을 제대로 해라고 공무원 시켜놨더만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하철과 협의해서 적극 임하여 실시협약을 해야 했다 이거야. 그걸로 세상에 4년 몇 개월 동안 질질질 빼가지고 이 위례 신도 주민들을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위례 신도 주민들이 이렇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비라든지 식료품비라든지 이런 부분 생필품과 관련되고 생활과 관련된 그런 걸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관계되는 비용이죠. 그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 사람들의 인건비 또 자재비 그죠? 뭐 시멘트 뭐든 이런 식으로 시멘트든 철근이든 자재비 이런 것들이 건설공사비죠. 건설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뭐 소비자 물가에서도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자재 같은 거는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2015년 대비 물가 비교. 2015년은 이제 이해됐죠? 2015년 기준으로 아까 1조 4,8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정한 위례시설을 만드는데 적정한 금액이다 이거죠. 이 물건이 우리는 불변 가격으로 본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제는 물가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불변 가격이란 말은 2015년 기준으로 물건을 생산되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돈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의 개념인 거죠. 불변 가격이라는 말 자체가. 돈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 한 개를 만들어, 똑같은 물건 한 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가격이 올라갔다 올라간 게 아닌 거죠. 2015년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 건설공사비 지수가 100, 똑같은 100으로 봤을 때,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 때, 2019년도가 되니까, 소비자 물가는 104.85, 4.85%가 올라간 거예요. 건설공사비 지수는 17.1%가 올라간 거예요. 100 대비 17.1%가 올라갔잖아요.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4배 정도 차이 났죠. 벌써. 그죠? 자, 2023년이 되니까 또 이거부터 4년이 또 흘러가고 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64. 여기도 많이 올라갔네요. 이 시기에. 바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돼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네요. 건설공사 지수는 더 올라가 버렸어요. 151.27. 그래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15년 대비 약 51% 증가한 거죠. 예, 100에서 151이 됐으니까 51% 증가됐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에서 117.64, 17.63%가 증가됐다. 이 자료는 제가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서 빼왔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거죠. 지금 이렇게 2023년도 아까 우리가 이 정도의 건설공사비 이렇게 좀 차이 나고 있는데 GS건설하고 2024년 6월 달에 GS건설이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죠?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내용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왜? GS건설이 입찰 들어갈 때 201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입찰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입찰 들어갔을 때 1조 1000억대로 1500억으로 들어왔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차이가 나버린 거죠. 지금. 서울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 그 GS건설이 잘못된 것이 원래 2015년 1조 4천억대가 원래 적격성 금액인데 1조 4,800을 맙니다. 이게 1조 4,800억 인데 2019년도에 네가 입찰이 들어올 때 1조 1,500억을 네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천억이나 네 덤핑 친 건 네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생각을 해보세요. GS건설이 우리나라 굴지 기업입니다. 그 애들이 GS건설 지원차 하는 겁니까?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 GS건설, 설계팀들, 뭔 팀들, 뭔 회사 쭉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뭐 대리민이 뭐 들어왔잖아요. 그 컨소시엄도 아시죠? 여러 가지 시공사가 다 포함되어 들어왔잖아요. GS건설 지 맘대로 단가를 찍습니까? 얘들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게 1조 1,500억. 저거는 1조 1,500억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강남 메트로 GS 컨소시엄이 제일 낮게 적은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낮게 적은 컨소시엄도 있었어요. 뭐 이걸 뭐 덤핑했다고 난립니까? GS 건설 바보입니까? 그거는 서울시가 핑계대는 겁니다. 당시 때 컨소시엄이 5개, 6개나 막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굉장히 서로 고민을 하고 가격 단가를 쳤는데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뭘 덤핑이에요? 지혜석은 바보입니까? 그 서울시가 자기 핑계를 대는 소리죠. 자꾸 똑같은 소리 합니다. 뭐 누가 더 하면 덤핑이다. 뭘 덤핑해? 지혜석은 뭘 덤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상직 기업이. 그렇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1조 1,500억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실시 협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2019년도 여기까지는 보니까 지금 2019년 들어왔으니까 요때는 한 12%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요 정도는 제가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막말로 하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2023년이니까 지금 차이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사할 수 없죠. 지혜석건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좀 협상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민도심에 되지 못한 것이 서울시와 지혜석건설 합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민도심 상정 안 된 게 실시협약 상정 안 된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덤핑이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획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고민하고 들어온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 위에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건설 공사비 지수고 여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지금 조금씩 2019년도까지는 우리 지혜석건설이 입찰 우선 협상되고 2020년 1월 때 됐지만 2019년에 공고가 나왔거든요. 2019년에 입찰 공고가 나왔단 말이다. 3자 제한 공고가. 요거는 한 10몇 % 정도 차이 났지만 어쨌든 이도 올라가는 추이가 얘는 1억 올라가고 있고 얘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많이 차이 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20년부터는 2020년 말이죠, 이게. 그죠? 이제 미치도 떠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간에 이렇게 지금 차이 나고 있는데 지혜석건설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뭐 손해를 각오하고 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서울시가 계속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해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결국은 뭐냐면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석건설이 포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2024년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6월 달에 지혜석건설이 포기했는데 그리고 또 2달 뒤 8월 달에 바로 공고를 해버립니다. 딱 소비자 물가 지수 18%를 한 2023년도 기준으로 불변가 가격으로 어느 누가 들어옵니까? 지혜석건설도 이것 때문에 협상해가지고 안 됐는데 이 금액을 1조 7,600억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공고하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뚱딴지 같은 놈들 아닙니까? 지혜석건설은 협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을 공고를 내느냐고요. 제가 기억나실랑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4년도 7월 24일 날 저희들 위례 신도시 시민연합이 창립이 됐어요. 제가 창립되는 날 주민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기는 뭐라냐면 그렇습니다. 공고를 한 달 일찍 더 땡기냐 안 땡기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공고를 갖다가 9월달 갖고 8월달 땡긴다 뭐 이 말에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야기했죠. 아마 그날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입찰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공고를 한 달 더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뭐, 또 뭐, 그건 내 말해도 싫습니다. 말하기도 싫은 집단들 있죠. 뭐, 한 달 땡기딱 뭐, 난리 펴고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뭐, 큰일을 하는 것처럼, 어이구, 진짜. 그 땡긴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찰됐습니까? 입찰됐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미 뭐냐, GS건설하고 실시협약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벌어진 이 사항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고를 땡기고 안 땡기고 무슨 관계냐고, 그게. 이 일의 본질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꾸만.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년 재공고의 문제점 이거죠. 8월 달에 공고하고 10월 달에 공고 또 바로 해버렸잖아, 2달 뒤에.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으로 사업해버렸잖아요.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 18% 곱해가지고 2023년, 2015년에 있었던 기준을 해가지고 2023년을 만드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뭐 18%를 하다가 업해가지고 1조 7,600억 원을 불변각으로 합니다. 이러는데 건설업자에 볼 때는 니 해라. 니 해라. 니가 해. 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근데 우리 바보야? 그걸 하게? 지금 그 건설공사비하고 1위 차이 나는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 해놓고 불변가격이라고 그러면 그게 불변가격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변가격이라면 동일한 물건이 그대로 다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불변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위례시사선 2015년 기준으로 그 1조 4천억 대로는 그 당시 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다면은 14점 몇 킬로, 14킬로인가요? 14.8킬로인지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2023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1조 7,600을 하게 되면은 그 물건의 80%밖에 절대 못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걸 해라 그러면 누가 입찰을 하냐고요. 그렇게 수만, 우리 2019년도 입찰할 때 그리 큰 소식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2019년도 입찰될 때보다도 또 2024년 요번에 입찰될 때는 더 강화가 됐어요. 아주 코미디다. 이런 코미디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적용해놓고, 이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또 2019년도 기준보다도 2024년도에 공고된 내용은 더 강화가 됐다니까요. 그건 내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그래서 공사비 상승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사업비를 내놓고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달랑 반영해놓고 건설공사비 CCI하고는 많이 차이난 거 앞에 그래프 보셨죠? 그 건설비 현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공고 딱 때려놓고 응? 소비자 물가 지수만 딱 해가지고 현실 맞지 않는 비용으로 재공가면은 입찰이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지. 들어오는 건설회사가 이상하지. 장난하는 거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다 그런 부분을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왜? 다 바쁘잖아. 뭐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기 바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기 바쁘고 저는 지금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 어찌 보면 참 한편 보면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내가 안시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여러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줘야죠. 우리가 일일이 그 일을 하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대신하고 정치인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다 빙덩 놀기만 하고 말이야. 아주 또 갑자기 또 성질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 현실화를 하려면은 결국은 서울시는 어떻게 했냐. 공사비 조정 없이 단순 재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비 조정 없이 단순 재공부. 이것도 제가 글을 좀 잘못 적었네. 지금 보니까. 공사비 조정 없이 단순 재공부가 아니라 삭감이지, 삭감.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렇잖아요. 201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가지고 2023년 불평가를 해버렸으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삭감이야, 삭감. 돈을 더 줄여놓고 공고해버렸잖아, 이거. 그죠? 공사비 조정했네. 줄였네.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재공고했네. 공사비를, 총사비를 줄여서 재공고했네. 요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공사비, 총사비를 줄여서 재공고. 그렇잖아. 응?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지금 중요한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말이 되냐고. 물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대. 안 났지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차이 나면 어떡하나? 방법이 없지. 그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필요했다. 서울시는 알았잖아. 서울시는 GS건설하고 협상하면서 알았잖아. 실시 협약을 하면서 잘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비를 재산정했어야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비, 공사비 지수를 반영해서 민주심에 재심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공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요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 왜? 민주심 재심의 하면 또 시간 걸린다고. 왜? 뭐 또 이상한 인간이 뭐 가가지고 뭐 빨리 해라 말아라 떠들어가니까 서울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서로 웃기는 짓 생겨지. 엄밀하면 민주집 재심의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늦더라도 그 현실화를 시켜놓고 재심의를 받아야지. 금액을 제대로 올려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 달 빨리 공부해라고 난리 피우니까 뭐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갖다 붙이가 해버리니까 뭡니까? 다 입찰 하나도 안 돼버리지.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하고 서울시하고 같다 공동 책임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일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어요. 상식적으로 입찰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달 일찍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뭐, 공개되는 방송이라서 제가 더 심하게 말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비 현실화를 하려면은, 좀 헹거네요. 저도 막 떠들다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공고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고를 정상적인 사업에 맞는 현실화가 되는 부분을 해서 다시 민주심의 재의결을 받고 공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미 뭐냐면 민자특혜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민주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 걱정거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는 저거는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야, 그거, 입찰자 아무도 없네? 민자사업 때려 치워버려. 재정사업으로 가보자. 장난합니까? 집에 벼룩 한 마리, 두 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집을 다 태워버립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응? 입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이 그 잘못된 부분은 입찰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때려쳐버리고 재정사업을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까?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입찰자 안 들어오니까 민자사업급 재정사업 가자. 이게 맞습니까? 입찰자가 안 들어온 이 원인 왜 이렇게 했냐? 아까 공사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가 제대로 일 못해가지고 입찰자 안 들어오게 해놓고 야, 니 안 들어오니까 민자사업 떼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입니까? 그렇잖아요. 야, 안 들어왔어?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입찰자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고도 공고 같도 않은 공고를 내놓고 입찰자 안 들어오게 한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민자사업을 해제해요? 서울시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재정사업 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재정사업이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우리에게 공청회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정사업을 한다면 재정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역량이 안 되잖아. 역량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서울시는 지금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는 담당자 하나가 뛸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 뭐 방송이나 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너가 지금 이제 입찰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네 문제지. 네 문제 아니냐 이게야. 이 입찰자의 문제예요 이게? 입찰자의 문제입니까? 왜 입찰자 안 들어오는 걸 핑계를 내가지고 네가 지금 재정사업 하겠다는 이야기 하느냐 이거지. 너의 문제 아니냐 너의 문제. 지금 이제 누가 문제인지를 지금 파악을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재정사업 전환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인간들이.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사업 전환하면 해결되겠냐? 저는 안 된다 보는 겁니다. 왜? 아니, 재정사업 전환은 한 자체의 이 머리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뭘 재정사업을 합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머리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재정사업 전환이 정말 해법인가? 우리 적개심사 2019년도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BC값 1.02로 통과됐습니다. 아, 여기 나와있네. 이때 우리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1.02 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 1.0에 간신히 통과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죠? 건설비가 엄청나게 증가된 거 보셨죠? 우리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위례시사선이 가져갈 수요를 다른 데서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하철이 늘어나면서 수요를 빼먹고 있죠. 벌써 위례 갇혀서 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재정사업 들어가면 이제 막 시작하는데 재정사업 시작하면 재정사업이 그냥 됩니까? 서울시가 나 재정사업 할 거야. 그러면 재정사업 되는 겁니까? 재정사업 하려고 하면은 서울시 철도망 올라가야 되고 서울시 철도망은 지가 올리면은 맘대로 되는 겁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국토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국토부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적개수 심사를 하는 거죠. 비시값 적개수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비시값 계산할 때 보면 뭡니까? 수요는 우리는 늘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1.01은 그 당시에도 계속 통과됐는데 건설비는 더 올라갔습니다. 코스트, 시는 막 늘어났고 베네핏은 줄어들었습니다. 1.02 안 놉니다. 1.02 안 놉니다 이거. 안 넣을 가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럼 안 넣으면 이거 어쩔 건데 이제 1.02 안 넣으면 재정사업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정사업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뭐 혹자는 누가 에타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타 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법의 기준에 국무총리급에서 국무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국무회에서 우리 위례 신사선 보면 우리 위례 주민들은 우리 위례 주민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위례에서 신사까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엄청 중요하죠. 신사에서 위례를 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이 가고 있는 이 공간에 전부 다 각 철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국무에서 통과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우리가 뭐 엑소포를 여는데 월드컵을 여는데 또 뭐 올림픽을 여는데 지방에 뭐 이렇게 여는데 수요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뭐 정말 이게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러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비식값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필요해서 국무에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예타 면제를. 위례 신사선을 국무총리, 국무위원회에서 위례 주민들의 이 사항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이거 통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예타 면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부분도 우리가 더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서울에 뭐 자기 집 앞에 딱 지하철역이 아주 우리만 역세권, 야 뭐 성남 위례 하면 나 몰라. 우리만 역세권 되면 우리 집값 올라가는 거야. 이상한 생각 갖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빚값도 안 나와요. 이거요. 제가 요 수요 정책하는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죠. 수요 증가. 이 수요 증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 하남 지역에 보게 되면은 하남 지역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도 있겠지만 하남 지역만 예를 들면은 하남에 우리 보면은 이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남한산성. 이 세계문화유산 앞에다가 지금 우리 하남 쪽으로 쭉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역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주민들이 이 남한산성을 오기 위해서 교통 편리하니까 올 수가 있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지역 어디에 가야 될 10선, 응?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 안내지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가야 이 수요도 증가돼야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비 올라간 것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건 우리 집 앞에만 해가지고 우리 집만 역세권, 너는 비역세권, 아이고 좋네. 아이고, 생각 자체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좀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개념 없이는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1.0 이거 놓기 힘듭니다. 자, 그걸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이 이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서울시는 정말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가능하겠냐? 예. 국비 지원받으려면 1.0 예타가 통과돼야 됩니다. 1.0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1.0 안 돼. 그러니까 국비 지원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서울시 자체에서 부담 다 해야 됩니다. 네 서울시 이종원 네 낼 자신 있냐? 있습니까? 우리가 위례 신도시가 만약에 서울 이 도시가 원래 송파 신도시 개발되듯이 만약에 다 송파 주민이라고 한다면은 13만 인구가 다 송파 주민이니까 이게 중요한 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내가 막 2조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딱 이렇게 세 군데 나눠지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입장에 한 4만 인구 아닙니까? 4만 인구를 위해서 네, 서울시 재정대합 투입해 볼란다. 기반 섞을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세 개 구역이 하나로 통일 안 되면 우리 힘 하나도 못 씁니다. 남인순 의원도 보세요. 지금 위례 갇혀서 쭉 돌았다가 위례 도로를 넘어갔다가 위례 안 집어넣고 이 옆으로 씩 빼가 Y자 빼버리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위례 인구가 3, 4만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로 뭉치가 12만이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선출직 공무원들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깊은 개념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지금 우리만 지금 위례 신도시 살 겁니까? 우리 자식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힘없이 맨날 이런 식으로 따돌리며 당하고 이렇게 이 생활을 수십 년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통합 안 되면요, 힘 하나도 발휘 못 합니다.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 대도 않은 사람들 보니까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 이삭불이 샀는데 그거 진짜 다 말아붙습니다. 위례 신도 주민들. 겸사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 노력해도 다 됩니다. 제발 좀 큰 방향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주민이 일치 단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그 위례신도 시민연합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제 행정구역 통합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있고요. 사실 뭐 이게 이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위례 신사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 위례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구역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서울시 이 부분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마지막 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행정법원에 지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법원에 지소소송을 넣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상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 주민에게 이 민자사업 해지가 결정적으로 엄청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소소송을 넣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취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현실화를 반영해 가지고 새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6개월 이후가 되더라도 6개월 금방 갑니다. 민투심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다시 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네가 이기고 내가 지고 우리 주민이 지게 된다면은 결국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사업 가게 되면은 그 전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됩니다. 왜? 민자사업 해지를 지가 했잖아요. 우리 주민에게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예비타당 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고 네가 통과시켜. 만약에 실패하면 네 서울시 돈으로 네가 해봐. 이 아이들 책임 안 지면은 우리 위례 시민들 13만이 다 뛰어가가지고 애기는 등에 업고 애기까지 다 포함해서 가가지고 서울시 다 DB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위례 시사서 끌고 오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 이겨버리면은 됩니다. 가면은 좀 더 나아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거의 다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민에게 서로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